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네, 책 많이 읽으시나요? 네. 네, 책으로 차곡차곡 나의 가치를 좀 높여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요. 안 읽는 것과 꾸준히 읽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책 읽고 사람 된 사람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상식이 부족하냐면요. 정말 말도 못해요. 네, 정말 상식이 부족하고, 어렸을 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책을 끊었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 공백이 굉장히 컸는데요. 우울증이 심하게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책의 힘으로 독서를 하면서 우울증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네, 조금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을 쓰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은, 네, 좀 우울한 얘기지만, 우리가 또 엄마라면, 피해갈 수 없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감, 우울증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뭐 제가 이렇게 공공연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우울감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고요. 굉장히 깊은 우울증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느낌으로는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은 확실히 벗어났다라고 느끼는데요. 돌이켜 생각하면 얼마 되진 않았다. 그 정도로 그 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우울증에 대한 고백을 영상을 통해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쯤 유튜브 시작하던 초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조금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자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어, 저도 생각해보니 선생님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볼게요. 라고 하시는 연락을 가장 많이 주셨고요. 또 다른 형태의 연락은 갔다 와봤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우울증이 맞대요. 그리고 저 약 먹어요. 약 먹고 힘내서 살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짠하기도 하고, 이제라도 네, 도움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겠다라고 결심하신 거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흐르니까 이제 선생님 영상 보고 용기 내서 병원을 가봤더니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저 이제 조금 전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었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울감과 우울증이 좀 다른 거 아시죠? 네.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우울한 감정일 뿐인 거예요. 기쁜 감정, 우울한 감정, 설레는 감정, 뭐 또, 좀 화가 나는 감정,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안 좋은 일이 있을 당시에 조금 뭐 힘들고 기운이 없고 신이 나지 않고 흥이 나지 않는, 네, 그 정도의 감정을 우울감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그 안 좋은 일이 지나가고 나면 회복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물론 제가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옆집 언니가 본인 우울증 걸렸던 얘기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감정도 감정인데요.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지, 의지가 없어요. 의욕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봐도 그닥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물론 이제 입맛은 땡기죠. 근데 그 먼 곳까지 굳이 찾아가서 그 맛집을 가서 그 맛집에 줄을 서서 거기 안에 입장해서 막 오래 기다린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그것도 의지가 있고 의욕이, 삶의 의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울증에 빠지면 그것도 되게 귀찮아요. 누가 나한테 뭘 사준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막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와 라고 말을 해도 그것도 싫은 거예요. 삶의 의욕이라는 게 없어져요.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도 싫고 저도 싫고 이것도 시들하고 저것도 시들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사람이 뭐 언제나 그렇게 막 되게 의욕 활기찰 순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 어머님들께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 그리고 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이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우울증 걸린 엄마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늘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 엄마로 살아가고 나면,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되게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 힘든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 예쁘게 못해주고 따뜻하게 못해준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엄마를 만난 것밖에 죄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물론 제 우울증은 저희 둘째 아이 발달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 둘째 아이 발달 문제는 제가 아이가 아픈 걸 캐치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얘가 더 힘드냐, 내가 더 힘드냐, 뭐, 그거를 서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서로 이제 미안한 걸 주고받고 있는 사이인데요. 어쨌든 얘는 저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살고 있고, 저는 얘 때문에 우울증으로 엄청나게 힘들었고, 또 얘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을 텐데, 이제 얘 때문인지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도 뭐 어떤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이란 것이 계속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이런 삶을 살 것 같으면 나는 정말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약을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일단 애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은 엄마가 되자. 좋은 엄마까지는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뭐 워낙에 진짜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연년생 아들 둘 키워보세요. 정말 욕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랩처럼 나오잖아요. 저는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욕을 잘하고 일찍 배웠어요. 저한테 배운 거거든요. 네. 지금도 잘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애들한테 툭 하면 이제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계속 한숨 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전거 좀 잡아달라고 자전거 타러 나가자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몸이 천근만근. 그냥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울증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신호 중에 하나가 의욕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아직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거, 예를 들어 남편이 갑자기 가방을 사준대요. 근데도 따라 나가기 싫으면 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우울증 환자를 만들려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고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엄마일까? 라는 마음이 자꾸 드신다면요. 내가 지금 삶의 의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는 혹시 우울감, 깊은 우울감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너무 정말 최악으로 힘들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날 13층에 살고 있었는데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제 발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둘이서 막 또 블럭을 집어 던지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뛰어내리면 여기 블럭을 가지고 놀던 애들이 얘네 둘이 지금 둘만 남겨지는 상황인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뛰어내릴 거니까 와서 애들 좀 봐. 그러고는 네, 제가 뛰어내리려고 했고 남편이 그때 이제 교사니까 저는 휴직 중이었고요. 남편이 오후 수업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막 뛰어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병원을 가라고 빨리 병원을 가라고. 근데 애들 둘이 발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애들을 봐야 돼서 저는 병원을 혼자 가야 됐어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선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갔죠. 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첫 마디가 너무 늦게 오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했고 약을 먹으면서 차도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심해서 그런지 아니면 약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먹은 지 3일 딱 되니까 훨씬 기분이 나아졌어요. 적어도 죽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소리를 덜 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소리를 덜 지르고 내가 내 감정을 좀 추스릴 수 있게 되니까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햇빛이 있어서 좀 따뜻하네 이런 마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들더라고요. 그 전에 몇 년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약을 꽤 오래 먹었어요. 한 4, 5년 먹으면서 계속 이제 이것들을 싸우려고, 나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있고 이거는 뇌가 고장나 버린 거니까 이건 어떤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뇌가 그 특정 부분이 고장이 나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시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 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막 우울증 막 그렇게 알았던 사람 같지 않죠. 네. 그런데 정말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 그 우울증이라는 게요. 정말 사람을 너무 진짜 지치고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좀 우울하신 분들 계시면 조금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면 좀 권해주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엄마가 조금 힘들다, 내가 이 얘기를 듣는데 남일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시다면요. 네, 한번 상담은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 받으실 때는 정신과라는 곳을 찾아갈 때는요,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이 들어요. 누구를 만날까봐 겁이 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누구를 만날까봐 너무 겁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나에게는 되게 큰 용기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네. 내가 이거를 지금 약을 먹고 개선을 해서 아이들에게 덜 화낼 수 있다면, 소리를 덜 지를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다면, 까짓거 약 먹고 한번 해보지 뭐, 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증상보다 저는 더 큰 증상, 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을 수 있다. 지금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그것을 위해서 조금 집중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일이 있으실 때는 주변에 도움을 꼭 청하세요. 저는 이렇게 혼자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혼자 터지고 터지고 터져서 막 골마가지고 나중에 터진 게, 나 여기서 지금 뛰어내릴 거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으로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약간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진심으로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고칠 수는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요. 용기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밝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네, 우리가 일단 내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밝음이라는 게 또 찾아와서 앉아있을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어두움을 좀 몰아내고 정신을 추스리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 봅시다. 오늘 밤에 반가이 뵙겠습니다. 밤 10시에요. 네, 저희 채널에 오셔서 라이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안녕.